천안함 폭침 사건을 우리가 사례로 해서 한반도 위기 관리 사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위기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 관리의 특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기 관리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 폭진 사건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경계 중이던 우리 해군 함정이 북한 잠수정에서 의뢰 공격을 받고 침몰했던 사건이죠. 자, 이 위기 관리는 주로 6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우선 상황 전개, 위기 평가, 방책 개발, 방책 선정, 실행 계획, 수립, 실행 단계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책 개발 단계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 천안함 폭진 사건이 이 위기 관리 단계별로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 상황 전개 단계에서는 최초 사건이 발생해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는데 23분이 소요가 되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현장의 상황 보고 내용이 상부에 보고되는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즉 현장에서는 북한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보고를 했는데 상급 부대인 2함대 사령부에서 합참이나 국방부, 청와대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명확한 어떤 물증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를 하진 않았죠. 단지 현상만 이제 보고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제 23분 만에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군의 보통 초동 조치로 볼 때는 상당히 늦은 어떤 보고, 지연 보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보고는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보고가 생명이죠. 그래서 군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일단 선 보고를 우선 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또 상황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또 중간 보고를 계속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군에서는 운용이 되는데 23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연된 보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또한 대북 경계 조치 강화가 이루어졌죠. 이때 가장 우려했던 것은 북한의 추가 공격이 있을 것인가, 이기에 대해서 이 추가 공격을 차단하는 문제하고 또 확전에 대한 위험, 이것이 제일 이제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확전 방지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상황 전개 단계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위기 관리를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외교 안보장관 회의가 열렸고요. 국방부 위기관리위원회가 최초에 열렸고 이후에 국방부 합참 통합위기관리 TF로 이제 편성이 되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상황 전개 1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기 평가 단계에서는 정보가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이 됐죠. 사실 1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한 이 상황 보고를 기초로 해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 위기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어떤 과제죠. 위기 평가 단계에서는. 그래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이 북한의 도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평가하는 게 이 위기 평가 단계입니다. 그래서 민군 합동조사단에서 정부에서 민군 합동조사단이 편성이 되어서 조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앞서 이야기한 대로 국방부 TF가 편성이 돼서 동시에 조사를 했죠. 그래서 국방부와 민군 합동조사단에서 내린 결론은 결국은 이 의뢰 공격에 의한 수중 폭발로 침몰했다는 것을 결론을 냈죠.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다국적 연합 정보팀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상황 평가 내용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우선 이러한 천안함 폭침 사건은 대남 군사적 공세 일환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발은 전에 없었던 군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어떤 새로운 유행의 도발이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그리고 이 도발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인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대처하고자 하는 어떤 방책의 방향을 단호하고도 강력한 어떤 대처, 그리고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에 초점을 두고 방책의 방향을 선정을 했죠. 다음 이제 3단계는 이 위기평가 단계를 거쳐서 방책을 선정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고려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속성상 여러 가지 자료가 제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맞대응 전략과 공약 결의 전달 전략, 협박 전략 등 우리가 교섭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된 선행에서 논의한 이런 전략들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 확전 방지를 위해서 군사적인 직접적인 어떤 제재는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자칫 위기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군사적인 직접 제재는 제외를 하고 방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방책을 선정했냐고 그러면 전방위적 대북 압박에 초점을 맞춘 방책을 선정했는데 그 결과물로서 524 조치라는 것이 이제 나왔죠. 524 조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가는 그런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북한은 사건을 부인했죠. 그리고 합동조사단의 어떤 구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사건을 남측에서 조작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을 국제사회에 또는 대내외적으로 제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어떤 내부 결속을 따지고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혼란한 어떤 상황을 조성하면서 오히려 사건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는 이런 전략을 구상을 했죠. 자, 어쨌든 이 3단계에서는 524 조치라는 방책을 이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524 조치는로 인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제 촉구를 하게 되었고요. 남북 교역이 중단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북 교역이죠. 남북 교역이 중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어하고 우리 국민들이 방북이 이제 허용되지 않았고요. 또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이런 대북 심리전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상에서의 연합 합동작전을 강도 있게 실시를 했죠. 자, 그래서 이 524 조치를 최종적인 방책으로 이제 선정을 하고 우리 위기 관리를 그동안 해 왔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이제 위기 관리, 그럼 이 위기 관리의 특징,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우리가 사례로 해서 이 관리를 위기 관리를 하면서 어떤 특징을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위기 관리 기구 측면에서 좀 살펴보자면요. 위기 관리 기구는 이 외교 안보장관 회의, 최초의 외교 안보장관 회의가 열렸죠. 그리고 이후에 그다음 이제 사건 발생 이후에 대략 한 보름 후에 천안함 관련 대책 회의가 열렸고요. 천안함 관련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으로 이렇게 이어졌죠. 6월 이후로. 이 천안함 폭김 사건의 이 위기관리 기구 측면에서 볼 때는 위기 상황 발생 후에는 보통 안보 문제를 다루는 이 외교 안보장관 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천안함 사태를 전담할 한시적인 기구로 천안함 관련 대책 회의가 구성되었고요. 추후에 천안함 관련 관계기관 대책 회의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천안함 사태를 전담할 이 위기관리기구는 3월 26일 사건 발생 후 20여일 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도발의 가능성과 국민의 불안감, 또 초기 보고 체계의 미비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 위기관리기구의 구성 시기는 결코 빠르다고 할 수가 없죠. 상당히 늦었습니다. 22여일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정부의 어떤 사건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상황 발생 직후의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서 조사단의 결과 후에 대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이죠. 더욱이 합동조사단이 조사단이 구성된 이후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내외 전문가로 재편성이 되었고요. 4월 12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던 것이죠. 따라서 전담기구의 구성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관리기구 측면에서의 특징은요. 이 위기관리의 총괄기구 구성이 상당히 늦었어요. 그래서 인명구조와 원인규명, 그리고 사태 수습의 중심 역할을 이 정부 부처인 국방부가 담당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총괄기구가 위기관리에 대한 총괄기구를 국방부가 담당했다는 것이죠. 초기함 침몰 상황평가위원회가 하루에 한두 차례 열리면서 관련 상황을 평가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하였고요. 그리고 실무 차원에서 국방부 합참 통합위기관리반이 편성이 되어서 현장 점검하고 또 공부 활동을 하고 또 정무적 판단과 정무적 건의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외적 여론을 점검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했었죠. 자,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위기관리기구의 운용에 대한 특징은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 보면요. 위기관리기구 구성이 늦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관리 총괄기구가 국방부가 담당을 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위기관리 방식 면에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이 위기관리기구가 범정부적인 차원보다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타부처가 지원하고 협조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죠. 국가 차원에서 위기관리를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기구는 종적 지휘체계, 그리고 관련 부서 간의 횡적 공조체계, 그리고 유관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총괄기구는요. 그런데 초기의 위기관리기구인 외교안보장관회의는 관련 부처 간의 회의체로서 이 통제나 지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 결과로 위기관리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야기되고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탐색구조 과정에서
민관군 장비의 투입이 지연이 되었고요. 또 사고 해역의 특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민간 어선 선원 일부가 사망을 했고요. 또 실종이 되었기도 했죠. 그 외에도 전사자 장례식과 포상 과정에서 포상 수준의 어떤 정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부 업무에 혼선이 빚어졌죠. 두 번째 위기관리 방식에서 두 번째 특징은요, 초기 보고 체계의 미흡입니다. 이 초동 보고가 미흡했기 때문에 초동 대처의 제안을 받았을 뿐 아니라 추후 합동조사단의 발표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혹과 시선을 불러왔죠. 피격 시간에 대한 여러 차례의 어떤 정정이 이루어졌고요. 또 초기 보고가 지연이 되고 또 피격 원인 등이 보고 과정에서 누락된 것, 이런 것들은 초기 대응과 이 위기 조치의 가동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 과정에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침몰 원인을 규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은 단계별로 관리되는 데 그쳤다는 것이죠. 합동조사단의 구성 이전에는 이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또 승무원을 구조하고 또 합동조사단의 활동 기간에는 희생자를 수습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에는 대북 제재 조치 등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러한 위기 관리 방식은 위기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보다는 상황 대처에 그치는 그런 한계점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 위기라는 것은 단계별로 관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국방부에서 담당을 하는 수준에서 이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초기 보고 체계가 미흡했다는 이런 문제점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동 조처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고요. 특히 북한의 어떤 의혹 제기나 책임 전가에 대해서 이런 초동 보고 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적인 불신과 의혹, 국제적인 의혹을 불러일으켜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기구를 국제적인 어떤 공조 체제를 마련하고 또 국제적인 어떤 조사 결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결국은 총체적으로 위기 관리에 여러 가지 허점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위기관리 방식에 있어서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요.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의 위기관리 평가는 위협 상황이 개선되거나 위기의 확대를 방지했는가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었는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위기 상황의 확대는 막았지만 위기 관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위기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군사력 건설을 계획하고 보강하는 등의 이 대비태세를 보다 국권이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된 점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보완이 되었고요. 국방개혁안이 마련이 되었고요. 국지도발 등에 대비한 서북도서의 대응전력 보강 등이 뒤따랐었죠. 그러나 그 후에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면서 위기관리 시스템은 다시 개편이 되었습니다. 불과 6개월 후에 다시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이루어지죠. 연이은 개편에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있죠. 이러한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속적인 개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위기와 위기 관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흡해서 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국가 위기는 국가 차원 그리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형 위기관리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전문화되고 또 체계화된 이 위기관리 기구가 필요했고요. 위기관리 전문가가 또 양성이 되어야 되고 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예산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연속적인 위기관리에 대한 어떤 개편, 위기관리 기구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졌었죠. 자, 두 번째 이 평가는요. 524 조치는 이 전방위적인 대북 조치이긴 하지만 북한이 이야기한 도발을 응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북한의 어떤 사과나 또 남북 군사회담을 이끌어내지 못했고요. 무엇보다도 6개월 이후에 다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524 조치만으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의 대남 전략이 바뀌지 않았죠. 한반도 위기가 다른 유형의 위기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전면전으로의 확대 가능성과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이 대북 대응책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자, 이런 한계는 왜 우리가 북한과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평가를 해보자면요. 위기 관리는 위기로 인한 사회 내부의 갈등 가능성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천안함 폭침 사건의 경우에는 이 초기 대응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노출이 되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위기 관리에서는 군 관련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어느 시기에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평가로는요. 외교적 측면에서 위기 관리는 일부 성공, 일부 미흡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과시한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안보리 의장 성명에 그쳤다는 점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대북 비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미흡하다고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특히 안보리 의장 성명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고요.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위기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극복할 수 있고요.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보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계기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징조를 우리가 가볍게 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이 근거 없는 이 낙관론이야말로 이 위기 관리의 가장 큰 함정인 것이죠. 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평시에 철저한 감시와 경보 체계를 수립을 하고 또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을 해야 하고요. 원활한 위기 관리를 위해서 조직적인 체계와 절차를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위기는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총체적인 위기 분석과 또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위기 관리 리더십을 배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